오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수사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홍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김건희 특검이 개시될 경우에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사가 이루어지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의지를 가지면은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다루는 특검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홍 원내대표는 법조인 중에서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 된다는 분도 계셔서 그것은 이후 특검이 되신 분이 법적인 문제를 따져가면서 판단할 문제라며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른 법조인을 통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홍익표 원내대표의 시원시원한 답변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주가 조작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박시동 경제평론가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우선 영상 보시고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갔는데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주가 조작이나 탈세 있잖아요. 예. 이게 살인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그쪽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우리는 살인 이런 말 써도 됩니까? 아무튼,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그 살인이라는 범죄도 물론 폐륜 범죄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지만 예. 살인 범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우발적입니다. 화라든지 복수, 예를 들어서 치정,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우발적이고 대부분이 비계획적이면서 피해자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 피해자 한두 분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주가 조작, 탈세는요 무조건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기득권, 지식인층, 아는 사람들, 세력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예를 들면 탈세 같은 거는 정부와 국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건 너무나 악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가 제대로 서 있는 서구 국가들은요 이런 범죄를 더 높게 처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편 오늘 국힘당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형사고발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실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죄와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응하여 국힘당의 맞대응 정책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요?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런 고발을 한다고 하니 이것이 정치적인 고발이지 일반 고발로 누가 보겠습니까? 특히나 이종배 시의원은 고발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국힘당을 보면서 정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모습입니다. 끝으로 오늘 국힘당 비대위원들 명단이 발표가 되어 이직들이 기대에 들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김유정 전 의원의 발언 들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떴을 때요.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으면서 아주 화려하게 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 공관위원장 시켜줘 라는 말 외에 기억에 남는 거 없죠. 월권이다, 나라님 이런 얘기만 기억에 남고요. 그때 함께했던 혁신위원 중에 기억나는 분들, 정치인들, 전직 의원들 두세 명 빼고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자, 그런데 정치 초보인 대통령의 정치 초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8명의 이제 그 임명직 비대위원에 대해서 비정치인이 7명이다라는 말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분들이 과연 면면을 봤을 때 이 정권과 당에 대해서 과거 박근혜 비대위의 이준석이나 이상돈 교수와 같은 쓴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위기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지도 못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를 비추어 보건대 비대위원의 면면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비대위원장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취임 일성부터 문제가 심각하고 곧 비대위는 막을 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던 일성이었기 때문에
반성도 없고 대국민 사과도 없고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진단도 제대로 못하는, 그리고 처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무조건 반 민주당 반 이재명 586 척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힘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당정 관계를 바로 잡으며 국정 운영을 쇄신하는데 비대위가 일조할 수 있을 것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네. 비대위 면면을 보건대 기대 난망이고요.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목소리를 내는가는 추후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